나라는 완전하지 못한 모자란 인간 받아줬던 네가 내 전부였을까 끈이 끊어질 듯한 외줄타기만 떨어질까 흔들리기만 해도 무서운 날 화가 나지만 너를 겨우 미워냈어 불쌍한 날 내버려둬 괜찮아 난 거짓말도 놓았죠 기분이 좋아 그랬나봐 널 보고 싶어 감정에 휘둘리는 나랄까 상처 주기 싫은데 왜 외로운 날 건드려 냉정을 흐트러 놓은 나 너로 잘 알아냈어 거짓말도 놓았죠 맞추고 싶어 그랬나봐 너가 아니라 날 위해서 널 가져나와 참 이기적인 나란 놈 때문에 참아나 노래 상당히 좋네. 역시 처음 들어봤습니다. 엔플라잉 노래 좋네. 자, 오늘 그 수업할 부분은 16쪽부터 17쪽까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외세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떤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강경 입장이 끝나고 조선이 결국에는 이 외국 세력에게 항구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항하는 조약들이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들입니다. 우리가 청나라의 개항 과정도 배웠었고 일본의 개항 과정도 배웠었죠.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그런 불평등함을 여러분이 어떤 조항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맺은 조약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1876년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연도니까 연도까지 알아두면 더 좋겠죠. 일단 강화도라는 위치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 서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갈 때 바다로 이 서울 들어갈 때 가장 어떤 핵심적인 방어 기지를 하는 곳이 이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사건들이 이 강화도에서 다 일어났었죠. 자, 이 조약 이름도 강화도 조약입니다. 왜 강화도 조약이냐면 일단 제일 어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면 1863년에 이제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대신 어떤 아버지로서 집권을 해왔던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에 고종이 왕이 됐을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이제 1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고종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제 고종한테 이제 직접 통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권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흥선대원군이 결국 권력을 내려놓게 되고 고종이 직접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벌써 어떤 외세에 강력하게 이 통상 수교를 거부해왔던 정책이 조금 약화되었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요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강화도에 이제 운요호라는 일본 배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조선의 수군들은 이 병인양요나 신명요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낯선 배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위협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일본이 트집을 잡으면서 왜 우리 지나가는 일본 배에 포격을 가하느냐라고 해서 이걸 빌미로 이제 이 개항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당시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일찌감치 이제 근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었고 또 우리 조선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런 시대 변화에 계속 거부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개항을 하면서 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복합적인 사정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체결되는 것이 강화도 조약으로서 이제 일본에게 최초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도 이 네 가지 조항만 나오고 여러분도 이 네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항을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죠. 자주국이라는 표현. 근데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조선에게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을, 청나라가 이 조약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니까 우리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이제 이런 조약을 맺어도 된다 라는 이런 의도로 제일 앞에 자주국이라는 표현을 심어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여기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부산 이외에 두 곳에 항구를 개항하라. 그래서 부산이 이 가장 먼저 이 개항한 도시입니다. 일본에게. 그래서 부산이 가장 먼저 개항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두 곳은 추후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어디냐면 인천과와 지금 북한에 있는 원산이라는 곳이 추가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 이제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해안을 이렇게 마음대로 측량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범하면 일본법으로 일본 관리가 재판한다. 이거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런 내용의 조항을 체결했었죠. 이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평등한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체결되는 부속 조약들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이제 일본으로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뿐만 아니라 무관세 조항. 관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물건을 수입해 올 때 그 외국 물품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붙이게 되면 외국 물건은 그만큼 비싸지겠죠. 이 외국 물건이 그만큼 비싸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국내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싼 물건을 찾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외국 물건에 관세를 붙임으로써 우리나라 재정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세를 없애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품질이 더 괜찮고 가격도 비슷한 외국 물건들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약들을 이제 뒤이어 맺게 되면서 이제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란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고, 최초로 외국에게 이제 항구를 열게 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이제 이 조약 이후로 이어서 서양 세력과 계속해서 어떤 항구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맺는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 1882년.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니까 어떤 나라가 맺은 조약이냐면 바로 조선과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왜 조약을 맺게 되었느냐? 자, 우리가 아까 방금 일본에게 항구를 열게 되면서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김홍집이란 인물이 이제 일본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파견되었다가 일본에서 책을 한 권 가져옵니다. 그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이고, 이 책을 쓴 사람은 청나라 외교관이 이 조선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쓴 책이 조선책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자면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조선은 러시아를 가장 경계해야 하며,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미국, 일본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막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수많은 선비들이 이 책을 돌려 읽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나라였겠죠, 당시에. 그래서 영남에 있는 이제 이 경상도 지방의 선비들은 왜 우리가 이 미국과 손을 잡아서, 미국도 똑같이 오랑캐고 러시아도 오랑캐인데 왜 하필 이런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영남에 있는 선비들이 만명의 상소문이라는 뜻입니다. 영남 만인소는 만명의 상소문, 절대 반대한다라는 이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청나라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미국과 결국에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 1882년입니다.
청나라는 왜 이런 어떤 조약을 권유했냐면, 우리가 방금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는 이 일본을 견제할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다가 이제 일본과 대등한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자신의 영향력이 조금 약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국과 조약을 맺는 것을 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불평등 조약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치외법권을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이것도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장 유리한 대우를 맺게 해준다라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문물을 배워오기 위해서 이 보빙사라는 어떤 신하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보빙사라는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게 되고 어떤 미국의 정치 제도도 보고 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인데, 확대하면 이런 사진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왜 한때 이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냐면 바로 이 연예인 에릭과 닮았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퍼지면서 굉장히 이 민영익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이런 이제 조약들을 맺어가면서 이제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어떤 문을 열게 됩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